안녕하세요. 남성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스토킹이 이제 처벌이 된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되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과거에는 이 스토킹이라는 것 자체가 경범죄로밖에 처벌이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이제 법이 제정이 돼서 스토킹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됐죠. 일단 스토킹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뭐 이런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뭐 이런 걸 소지하고선 스토킹을 하게 되면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스토킹이란 게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하는 스토킹, 이 스토킹이라는 거 자체가 규정을 보면 이 의사에 반해서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스토킹 행위, 그러니까 불안이나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처벌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법에서 규정한 어떤 예를 들어본다면 이렇게 뭐 집이나 거주지 근처에서 이렇게 서서 계속 쳐다본다든지 혹은 어떤 문자라든지 뭐 전화라든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통신 수단을 통해서 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다든지 혹은 어떤 뭐 물건 같은 걸 뭐 집 앞에 갖다 놓는다든지 뭐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좀 혐오스러운 물건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걸 갖다 놓는다든지 혹은 거주지 주변에 뭐 물건을 일부러 파손시켜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스토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이나 공포감을 조장하는 행위를 뭐 정당한 사유 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의사에 반해서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토킹 행위를 하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가 있을 때 어떻게 구제를 하고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라고 하면 긴급 응급조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100m 이내 뭐 접근을 금지한다든지 할 수 있고, 그거보다 또 심하다라고 하면 이제 잠정조치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꼭 뭐 심해야 되는 건 아닌데 필요하다라고 하면 혹은 뭐 재발 가능성이 있다, 위험하다라고 하면 뭐 잠정조치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100m 이내 접근 금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류할 수도 있어요. 한 달 이내로 이 사람을 가둬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에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경범죄로만 처벌되던 게 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새로이 규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을 좀 더 한층 더 강화하는 건 사실인데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도 이슈가 많이 되는데 일단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라는 건 뭐 죄를 지은 건 맞는데 이 사람을 처벌함에 있어서 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규정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토킹 범죄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경우보다 동료라든지 지인이라든지 혹은 뭐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용을 하거나 이 처벌하지 말라고 또 다른 어떤 협박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반의사 불벌죄를 없애야 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게 사실은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기도 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규정 자체가 좀 모호하다라는 거죠. 의사에 반해서 뭐 이런 건 알겠지만 뭐 지속적으로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공포심이나 뭐 불안을 조장했는지 이런 건 상당히 주관적이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가해자가 한 행위가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일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이 좀 모호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스토킹 범죄 자체를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킹 처벌법이 우리한테 이제 들어와서 피해자를 좀 더 강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가해자들로부터 피해를 받고 계시다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떤 도움을 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응급조치, 그 다음에 어떤 잠정조치 같은 이런 조치들이 있다라는 것도 아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남성태 변호사였습니다.